수학 공부는 쉽게 생각하면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. 첫 번째, 나한테 맞는 문제집을 잘 고르고, 두 번째, 그 문제집을 잘 풀면 돼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 거고요. 일단 첫 번째로 좋은 문제집을 고르는 방법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. 좋은 문제집이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문제집을 여러 권 풀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. 내가 뭐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상관없이 시험 하나를 대비한다고 했을 때 문제집은 2개 정도면 충분하거든요. 공부할 때 문제집 막 대여섯 권씩 풀고 되게 스스로 뿌듯해하는 경우가 많은데, 그게 왜 바보 같은 짓이냐면 내가 한 권의 문제집을 막 3권씩 제대로 씹어 먹을 때까지 풀고 다음 문제집으로 넘어가고 다음 문제집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면 정말 잘 공부한 거겠죠. 근데 그렇게 공부한 애들이 있을까요?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차피 제대로 못하니까 문제집 2개만 골라서 잘 풀자 이거죠. 그래서 제가 실력별로 어떤 문제집을 골라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. 일단 문제집을 크게 3가지 스텝으로 나눴는데요. 스텝 1에 해당되는 문제집은 개념 유형서예요. 그래서 뭐 디딤돌, 자이스토리, 개념 원리 이런 게 있을 거고, 그리고 두 번째 스텝 2에 해당되는 문제집은 뭐 응용서, 심화서가 되겠죠.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뭐 개념 플러스 유형, 센, 뭐 최상위 라이트 등등이 있을 거고요. 뭐 스텝 3에 해당되는 책은 뭐 A급 최상위, 블랙라벨, 일품 등등 우리가 생각하는 시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집들이 있을 거예요. 제가 중등 버전으로 말씀드렸는데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스텝 2와 스텝 3 사이에 뭐 수학의 정석 정도가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거고요. 이제 실력별로 어떻게 문제집을 구성을 하면 좋냐. 내가 중위권이면 스텝 1 한 권, 스텝 2 한 권 하는 게 좋고, 중상위권이면 스텝 1 한 권, 스텝 3 한 권, 그리고 상위권이면 스텝 2 한 권, 스텝 3 한 권, 마지막으로 내가 최상위권이다 하면은 스텝 2에서 3에 걸쳐져 있는 문제집 한 권 정도만 푸시면 돼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상위권 학생이잖아요. 그러면 스텝 2에 해당하는 센 한 권이랑 스텝 3에 해당하는 A급 한 권, 이렇게 2권 정도로 구성해서 시험 공부하시면 딱 좋아요. 이렇게 문제집 2권씩만 풀면 문제집 때문에 시험 못 볼 일은 절대 없어요. 보통 애들이 이렇게 문제집을 분리하지 않고 뭐 문제집을 2권 푼다 하면은 A급 하나, 최상위 하나 이렇게 푸는 애들도 있고, 뭐 센 하나, 최상위 하나, 최상위 라이트 하나 이렇게 푸는 애들도 있는데, 이렇게 푸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. 이 결이 다른 문제집을 풀어야 내 단점이 보완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문제집을 구성해서 한번 준비해 보세요. 이제 문제집 구성은 끝났고, 다음 스텝으로 이 잘 고른 문제집을 어떻게 잘 공부할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집을 여러 권 풀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. 최상위권 애들 중에서 문제집을 가지고 양치기 한 애들은 한 명도 없어요. 그냥 문제집 한 권을 씹어 먹을 때까지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. 참고로 저는 한 중하위권 이하가는 돼본 적이 없어서 그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중위권 이상에 대해서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.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트한 문제집, 예를 들어서 뭐 센 같은 경우에는 한 5번 정도씩 봤고요. 조금 어려운 뭐 수학의 정석 같은 거는 3번 이상은 꼭 봤어요. 이렇게 문제집을 N회독해서 공부하는 게 좋고, 이제 문제집 한 권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. 그냥 일반 문제집 하나를 잡고 제가 실제로 이거를 공부한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3번을 볼 거예요. 일단 첫 번째 문제집을 볼 때는요, 개념하고 증명 부분을 가장 유심히 볼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거를 완벽하게 공부를 한 다음에 쭉 그냥 부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풀 것 같아요. 근데 뭐 여기서 막 내가 문제집을 한번 풀었는데 정답률이 50% 미만이 나오거나 정답률이 90% 이상이 나온다? 그러면 그 문제집은 냉정하게 말해서 내가 잘못 고른 게 맞아요.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정답률이 50% 이하가 나온다는 뜻은 문제집이 나한테 너무 어렵다는 거죠. 그리고 반대로 정답률이 90% 이상이 나온다는 건 사실 내가 여기서 얻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. 그럴 바에는 정답률이 한 7, 80%에 맞춰질 수 있는 나에게 맞는 문제집으로 과감히 갈아타는 게 좋겠죠?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스텝 1, 그러니까 문제집을 처음 풀 때 중요한 게 개념하고 증명 파트라고 했잖아요.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. 중학교 1학년 수학 공부하다 보면 삼각형의 합동 부분이 나와요. 이 삼각형의 합동 공부할 때 아마 여러분들은
뭐 삼각형 합동 세 종류가 있는데 뭐 SSS 있고 SAS 있고 ASA 합동 있더라 정도만 알고 뭐 각각의 조건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만 알고 넘어가시겠죠. 근데 제가 말하는 개념을 공부하라는 건 이런 건 아니고요. 여기서 한 단계 정도 더 들어갈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요. 그러니까 SAS 합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두 변이 같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이 같으면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뜻이거든요. 그러면 그 반대로 두 변이 같고 그 끼인 각이 아니라 다른 한 각이 같을 때는 삼각형이 왜 합동이 아니지? 이럴 땐 왜 어떤 조건에서 합동이 되고 어떤 조건에서 합동이 되지 않을까?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한 단계 정도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또 다른 예시로 배수 판정법 같은 거 공부할 때 우리가 약배수, 뭐 3의 배수는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이면 3의 배수예요. 2의 배수려면 끝자리가 짝수면 2의 배수예요. 뭐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. 이거에 더해서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이 평범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.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? 9의 배수 판정법은 각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면 되는데 이건 왜 그럴까? 그 증명법 찾아봐야 되고요. 11의 배수 판정법도 책에 나오는 경우 그게 왜 그런지 찾아보고 그 정도 노력은 해줘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교과서에 나오는 걸 그 텍스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플러스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한 단계 정도 더 나아가는 거, 이게 문제집을 첫 번째 풀 때 해야 될 일이에요.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문제집을 풀 때 그 보통 쉬운 파트랑 어려운 파트로 나뉘어지잖아요. 근데 그 쉬운 파트를 공부할 때 특히 시중 문제집을 풀다 보면 되게 현타가 와요. 이거 너무 쉬운데 내가 계속 풀어야 되나?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이럴 땐 시간을 재고 한번 풀어보세요. 쉬운 파트의 경우 한 문제당 2분에서 2.5분 정도로 맞춰가지고 풀면 좋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 동안 수학 공부를 할 거다 하면은 뭐 한 25에서 30문제 정도를 정해놓고 타이머 재고 타이머 누르고 이 문제를 쭉 풀고 채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. 그럼 나도 모르게 집중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리고 문제가 아무리 쉬워도 내가 타임어택이라고 생각하면 긴장을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.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그 쉬운 파트를 공부할 때도 시간을 날리지 않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어요.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싶었고, 마지막으로 처음 풀기를 할 때 내가 틀린 거, 그리고 내가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. 이런 거 바로 답지 보지 마세요. 내가 모르겠는 거는 슬래시 표시를 하고 넘어가시고요. 맞은 건 동그라미 표시하고 넘어가세요.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. 첫 번째 풀기 다 했죠. 그럼 이제 두 번째 돌아와서 다시 풀어야 되는데, 두 번째 풀 때는 내가 맞은 건 볼 필요 없고 틀린 거나 헷갈렸던 것들 있잖아요. 내가 슬래시 표시하고 넘어갔던 거, 그 문제들만 보면 돼요. 내가 그 문제들을 한 문제당 한 10분 정도 재고 풀어보고 그래도 모르겠다 하면은 슬래시를 옆에 하나 더 치고 넘어가세요. 답지 보지 말고. 근데 내가 이걸 한 번 다시 풀었는데 알겠어요. 그럼 그 슬래시를 삼각형으로 바꿔주세요.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내가 나중에 봤을 때 이게 한 번에 맞은 문제인지 한 번 고민하고 맞았던 문제인지 구별이 되잖아요. 이렇게 구별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두 번째 풀기까지 됐어요.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풀기를 해야죠. 세 번째 풀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두 번째 풀기까지 해서 몰랐던 문제들만 보면 돼요. 그 몰랐던 문제들을 보시고 한 10분 정도 이번에도 봐요. 근데 10분 동안 봤는데도 모르겠다 하면은 체크 표시 하나, 그러니까 슬래시 표시 하나 더 하고 미련 없이 답지를 보시면 됩니다. 답지 세 번째까지 모르면 사실 한 네다섯 번째, 다섯 번째 봐도 모를 확률이 높아요.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은 문제집 한 권을 제대로 씹어 먹었다고 할 수 있고요. 이렇게 공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죠. 새 문제집 두 권 푸는 시간보다 문제집 한 권을 세 번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적게 걸려요. 왜냐면 내가 아는 건 안 풀고 모르는 것만 계속 보잖아요.